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 운영자입니다. 어떻게 135회 시험은 잘 보셨나요? 2025년 2월 8일 토요일 날 치러진 제 135회 산림기술사 시험에 어떻게 여러분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 추운데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1박 2일 원거리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그 이튿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35회 산림기술사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출제한 출제관들이 머리를 좀 썼습니다. 수험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주어지고 그 문제를 네가 수험생이 받아보고 어떻게 쓸지 궁리를 잘 해보세요. 자칫하면은 엉뚱한 것을 씁니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기존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살짝 돌려서 수험생이 한번 써보세요. 채점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약간 혼돈스럽고 그런 문제들이 좀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35의 용어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35의 용어에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는 침엽수와 활엽수의 대표적인 산림병해 이렇게 끊어서 나왔습니다. 산림병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게 안 나오고 침엽수와 활엽수의 대표적인 산림병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은 이제 뭐 대학에서 이학을 전공하고 또 농고에서 이과를 나온 사람들, 또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이제 산림병해와 산림해충을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비전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혼돈할 수 있고, 전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면밀히 공부가 산림 해충 병해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은 다른 답안을 이제 틀리는 답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문제를 선별해서 여러분께 답안을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산림병해가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침엽수와 활엽수의 대표적인 산림병해. 그럼 당신이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약도의 약한 그런 지식이죠. 그런데 산림병해, 대표적인 산림병해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산림병해, 솔잎, 소나무 재선충, 솔잎호파리, 첨나무 시드름병 뭐 이렇게 이제 막 가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산림의 병해와 산림의 해충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산림의 병해와 산림의 해충을 구분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 산림의 해충을 갖다가 냅다,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냅다 썼으면은 점수가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막 되는 것입니다. 산림 병해를 쓰라고 그랬는데 산림 해충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솔리 호파리, 소나무 좀, 솔껍질 깍지벌레, 솔나방, 잠나무 넓적 잎벌, 이런 뭐 대벌레, 참나무 대벌레, 미국 흰불나방 이런 걸 갖다가 냈었으면은 점수가 안 나오죠. 그것은 다 산림병해가 아니고 산림해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산림병해는 침엽수에는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 재선충이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류 잎녹병이 있고요. 끝에 병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잣나무 털녹병이 있습니다. 매개충이 어떻든 간에 병원균에 의해서 그 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병원균에 의해서. 그런 것은 산림병해이고, 산림해충은 그야말로 솔리호파리, 소나무총 이런 해충, 솔껍질 깍지벌레, 이런 잣나무 넓적 잎벌, 낙엽성 잎벌,
대벌레 이런 벌레들이 곧바로 수목에 해를 가해서 그 나무가 피해를 보고 죽게 되는 것을 산림 해충이기 때문에 산림 해충을 쓰면 안 되고 산림 병해인 것을 구분해서 공부했다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침엽수의 대표적인 산림병의 세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제 대표적인 산림병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게 1 번이고 어느 게 2 번이고 어느 게 3 번이고 이걸 또 2 개를 써야 돼. 5개 써야 돼. 22줄 용어 있는 용어인데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써 줘야 돼. 그렇게 문제집을 받아보고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산림병해까지는 수험생들이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많이 걸리는 나무를 먼저 써 주면 되는 것이지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병해라는 것을 침엽수는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류 잎녹병, 잣나무 털렵병을 골랐고요. 활엽수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버즘나무 탄저병, 벚나무 갈색 무늬 구멍병을 선별해서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침엽수에서 소나무 재선충은 그냥 그렇게만 써주면 22줄이 안 되니깐 그 인제 매개충은 무엇이며 진단 요령은 무엇이며 생활사는 무엇이며 방제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그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하고 북방수염 하늘소입니다. 그리고 진단 요령은 여름 이후 침엽이 급격히 처지면서 마르고 송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사는 고사목에 산란이 이제 나와서 유충 상태로 활동을 하다가 매개충이 우하해서 건강한 소나무에 새로운 신엽을 갖다가 갉아먹다가 그 균을 갖다가 소나무 재선충 그 목실부로 옮겨가서 다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소나무가. 방제 방법은 약제 주사, 벌채 훈중, 항공방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류 잎녹병, 중간 기준은 황병나무, 참치 그리고 숙부쟁이. 진단 요령은 4, 5월경 소나무류 수목의 잎에 흑갈색의 작은 점이 생긴다. 생활사 이종 기생성으로 중간 기주와 기주 교대 생활을 한다. 방제 방법은 피해 임지와 주변 중간 기주를 제거한다. 3번 잣나무 탈럭병 중간 기준은 송이풀하고 까치밤나무이다. 진단 요령 4월 하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껍질을 확인한다. 생활사 나물줄기와 과지의 밑부분에 나무 껍질이 터져 나무진이 흐른다. 방제 방법 포자가 날아다니기 전인 5월에 베내어 소각을 한다. 송이풀과 까치밤나무를 8월 이전에 뽑아내어 소각한다. 제가 1990년도였습니다. 산림청에 입사를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중부 영림소에 근무할 때인데 행성군 청일면 신대리 태기산에 잣나무 털러병이 이병목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 야장에다가 이병목 조사 그리고 송이풀과 까치밤나무 중간 기주를 조사해서 5월 달에 신대리 주민들 지금 영림단이 있지만 옛날에 없어갖고 청일면 신대리 주민들을 갖다가 소집을 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잣나무 털려병 이병목을 제거하고 그리고 중간 기주를 제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소가 태기산 정상에 태기 분교가 있던 장소인데 현재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 캠핑, 백패킹 해는 그런 성지로 발전해 있습니다. 변모해 있습니다. 자, 활엽수에서 대표적인 병을 보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여러분 잘 알죠. 빗자루처럼 잎이 막 갈라지고 그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매개충은 모무늬 매미충이고요. 진단 요령은 가지가 빗자루 형태로 나면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생활사는 빗자루 증상은 1, 2년 내에 나무 전체로 퍼지면서 병든 가지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방제 방법은 매개충 발생 시기인 6, 9월에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를 갖다가 2주 간격으로 살포를 합니다. 두 번째 활렵수 병에는 병균 아피오그로모니아, 진단 요령은 봄에 새 잎과 어린 가지가 갈색으로 말라 죽어 수간이 엉성해진다. 감염 원인을 한번 넣었습니다. 이른 봄에 잎이 나온 후 기온이 12에서 13도씨 이하로 낮고 비가 자주 오면 많이 발생한다. 이런 키워드를 반드시 써줘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방제 방법은 메토코나졸 액상수화제를 갖다가 10일 간격으로 3 내지 4회 살포한다. 활렵수의 병해에서 세 번째, 벚나무 갈색 무늬 구멍병. 병증은 벚나무에서 자주 목격되는 병으로 구멍이 생긴다. 진단 요령, 병은 나무 아래 잎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 잎으로 퍼져 나간다. 생활사, 갈색 둥근 병반은 1 내지 5mm 정도 되며 건전부의 경계에 엷은 갈색의 이층이 생긴다. 방제 방법은 병든 잎을 소각해야 되고 수화제 등을 살포하고 비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제 제가 요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답을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수목보호 기술자들, 시험 보는 사람들 자격증, 또 나무의사 자격증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나 취득한 사람들은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건 내가 잘 써서 고득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목보호 기술자, 그리고 나무의사 자격증에 공부 중이거나 합격한 분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죠. 꼭 이렇게 22줄에 국한하지 말고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용어에서는 한 장 반 정도를 써서 다른 문제에서 반장이나 한 장을 써서 점수가 덜 나오는 것을 이런 문제, 자기가 아는 문제에서 점수를 갖다가 고득점을 받아서 적은 점수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꾸며서 답안을 작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35의 답안집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답안집에 대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9월산 골뱅이 한멜점넷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35회는 문제를 약간 출제관들이 약간 머리를 써갖고 돌려서 내거나 그리고 현실에 현장감 있는 그런 답안을 요구하거나 특히 임도, 사방, 흙막이 같은 거, 임도 곡선에 관한 것들, 임도의 시거 이런 것들은 제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산림기술사가 메리트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림병해 소나무 재산충이 급격히 확산되고 기후온난화로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여름철에 봄철에는 산불이 대형화되고 연중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책을 구입하시는 분이 전화로 상담을 요구해서 두 분께 상담을 해드리고 책을 갖다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분은 건축 기술사입니다. 근데 제 책 산림기술사 책을 사와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건축이 경기가 없고 도로 건설이 경기가 없어갖고 때거리가 설계 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에도 그렇고 제 유튜브를 보니까 산림기술사가 메리트가 상당히 좋고 근래 산림청 예산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고 또 산림 재난에 관한 예산들은 정부에서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기술사를 메리트가 있어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대학에서 이학과가 아닌 다른 과를 졸업한 분들이 많이 시험 봐서 근래에 들어서 3년 동안 비전공 이학과가 아닌 분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요. 특히 농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런 분들. 또 아무런 전공도 하지 않고 농학인 이학도 전공도 하지 않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은 합격자가 이제 필기 면접 최종 합격자가 대학에서 인과 계열이 아닌 비전공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합격했음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3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가닥을 잡습니다. 그럴 때 많이 뽑을 때 내가 많이 아는 것이 나올 때
합격을 하는 그런 원칙이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저는 스튜디오를 보게 되면 근래에는 55세에서 65세까지 10년 차,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 분들이 공부를 더 노후 대비 더 늙어서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에 또 공무원들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짬짬이 공부를 해서 산림 기술사를 취득하시게 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침엽수와 활엽수의 대표적인 산림 병해에 대해서 병해와 해충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병해에서 침엽수와 활엽수의 세 가지 대표적인 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